그럼 5개의 업종은 이미 오늘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도체는 하나 좀 있으면 좋겠고요. 네. 반도체. 제약바이오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제약바이오. 요 5개 정도가 자, 삼성 얘기 나와서 반도체 빅2가 엔비디아 구글 간의 AI 대전에서 AI 대전에서 모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런 경쟁이 진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아무래도 판매처의 다변화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죠. 기회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엔비디아만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글도 만든데 어디도 만든데 테슬라도 필요하대. 그랬을 때 그래? 그럼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원래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실제 기회였던 게 삼성에서는 계약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는 특히 기회일 것이고 서로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가장 안 좋은 구조가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칩을 독점하지 않고 이것저것에서 만든다는 건 우리나라에도 네. 당연히 위기보단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10만전자를 이제 회복한 삼성전자 HBM 승인 기대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늘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경제학으로 치면 대체제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저녁에 만났어요. 돼지고기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했을 때 난 먼저 1차는 소고기 먹고 2차는 돼지고기 먹을래? 하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없죠. 왜? 그 고기 둘 중에 하나만 먹어요. 겹치니까. 그게 대체제예요. 근데 만약에 야, 고기 먹을래? 회 먹을래? 그러면 그냥 1차에서 고기 먹고 2차에 횟집 가서 그냥 해산물 좀 먹자. 가능하거든요.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 살래? SK하이닉스 살래? 했을 때 둘 다 살래? 가능은 하지만 좋은 전략은 절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건 수익률도 추구를 해야 되지만 분산 투자로 위험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산다? 그러면 좋은 전략은 당연히 아니죠.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사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두 개는 대체제에 가깝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비교를 해야죠. 어느 게 더 좋을까? 네. 자, 그러면 먼저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는 주가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건 맞아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1년 고점보다 1-20%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올해는 어땠는데 올해 한 해는 딱 2배 올랐어요. 올해 한 해는. 그 다음 SK하이닉스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 고점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한 14만 원 정도에서 56만 원까지 한 3배 좀 넘게 올랐죠. 3.5배 정도.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죠. 네. 자, 그 다음 연간으로는 220%.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고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판단했을 때 또는 올해 연초에 판단했을 때 SK하이닉스를 선택하신 분이 훨씬 큰 수익을 냈던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그동안 5년 전 또는 올해의 주가로만 봤을 때 왜 그랬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엔비디아 향. 이건 김 작가 TV에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고 네. 그 엔비디아 향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니까 삼성전자는 못 올라 이건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반대로 삼성전자의 장점은 뭔데? 장점이 당연히 있죠. 어떤 장점? 못 올랐다는 장점 플러스 엔비디아에 뚫릴 수도 있다라는 납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근데 그 기대감은 사실 아까 양치기 소년 같은 거래갖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기대하긴 그렇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향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루트에 의해서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건 좋은 거고 또 하나 이제 또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로봇 쪽이나 좀 신기술 쪽으로 계속 사업을 다변화시키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미래 산업이 분명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로봇 산업도 더 계속 개발이 될 것이고 발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미래 산업에 좀 더 가까워지는 특히 AI 쪽으로 어떤 연결이 되면 그게 호재의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당장 반도체만으로만 본다면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냐 안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주가가 안 오르는 거는 장점인데 엔비디아 때문에 못 올랐으니까 엔비디아가 해결이 돼야지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둘 다 어쨌든 앞으로 좋게는 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5년 전 대비 5배, 10배
또는 올해만도 3배, 4배 오른 거와 비교하면은 반도체 관련주는 그 정도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위험은 훨씬 낮다, 그들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기가 AI 서버용 MLCC 수요 증가로 영업이 1조 클럽 복귀를 노리고 있는데 현재 주가 레벨이 실적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라는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세무사님이 지난 한 7, 8월쯤에 저희 멤버십에서 추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16만, 17만 원대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계속 안 오른 업종, 안 오른 종목들 중에서 찾는 게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그럼 안 오른 업종 중에 앞으로 오를 이유가 있는 업종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년 전부터 나온 재료로 구주도주처럼 오른 종목들 말고 새로운 재료가 나온 종목들을 찾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제 MLCC의 대장주인 삼성전기. 삼성전기 하면 사실 MLCC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또 하나의 매출 구성이 뭐냐면 카메라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MLCC가 AI에 엄청 많이 쓰여야 하듯이 카메라 모듈은 어디에 쓰여야 할까요? 피지컬 AI의 양대 축인 로봇과 자율주행에 무조건 많이 쓰이죠. 로봇에도 눈이 필요하고 자율주행에도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삼성전기는 AI 향 MLCC 또는 로봇과 자율주행 향 카메라 모듈. 그럼 매출이 당연히 점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차트를 볼게요. 차트로. 여기입니다. 2021년 고점이 얼마였냐면 22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신고가 매매 기법이에요. 22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생기는 거죠. 정배열로 바뀌면서. 그럼 돌파할 것 같은데 돌파할 것 같은 데가 나오는 거고 실제 22만 원 돌파했잖아요. 돌파했으면 거기서 아까 제가 거래소 지수도 3,300 돌파하고 20% 갔잖아요. 그래서 4,400 가는 거예요. 4,200 갔고 또 4,200 요번에 돌파하면 또 한 10%만 가도 4,600 가는 거잖아요. 얘도 신고가 돌파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기는 역사적 신고가의 위치 그리고 재무제표도 안정적이고 MLCC와 카메라 모듈 재료가 있기 때문에 꽤나 좋은 대형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무사님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16개 종목을 오픈해 주시는데 뭐 4달 동안 이렇게 겹치는 종목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기를 굉장히 이제 실제로 좋게 추천해 주셨고 실제로 가격도 지금 16만 원에서 지금 가격이 27만 3천 원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계속해서 추천한 특별한 이유가 좀 더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차트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역사적 신고가 밑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건 이제 신고가 갱신 가능성 때문에 그럼 이제 실제 신고가 갱신을 하고 나서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바닥 대비 얼마나 올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뭐 만 원짜리가 10만 원 갔는데 100만 원 간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죠. 100배 간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만 원짜리가 10만 원 갖고 100만 원 가는 게 아니고 만 원짜리가 이제 한 2만 원 온 정도?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도 계속 튀어나올 그 재료들 로봇과의 연관성, AI와의 연관성, 자율주행의 연관성. 그래서 AI의 MLCC가 너무나 필요하고 로봇과 자율주행의 카메라 모듈, 눈이 너무 필요한 거. 이런 재료 가치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리포트도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좀 몇 달 동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좀 괜찮게 보시는 거네요. 많이 오르진 않았으니까요.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만 3배, 3년 동안 10배 그런 종목하고 비교하면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초반에 언급해 주신 네이버 카카오 인터섹터는 요즘에 좀 어떻게 보세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AI 시대에 네, 많이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제 네이버 차트를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에서 못 올라 있는 종목이 많지 않은데요. 이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당시 올라갈 때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올라갔었고 또 여기서 한번 또 이렇게 했었던 때가 두나무 관련해서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이제 결국은 네이버의 미래 가치는 저는 밝다고 봐요. 그러면 이익이 그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고 한번 찾아보면 여기 이제 간략 재무제표인데요. 간략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거든요. 매출액이 6조 8천, 8조 2천, 9조 6천, 10조, 올해 3분기까지 8조 8천이니까 한 11조 넘어갈 것 같거든요. 12조까지. 영업이익이 1조 3천, 1조 3천, 1조 4천, 1조 9천, 올해도 2조가 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계속 한 18%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PBR은 한 1.5 정도. 이 정도면은 어찌 보면 같이 주거든요. 아, 진짜로. 아니, 한 15, PBR 1.2면 같이 주예요. 대형주에서 뭐 아까 제가 말했던 구주도주 한번 보세요. 얼마나 PBR이나 퍼가 올라가 있는지. 그러면 이 종목이 5년 내내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제로 가치도 있고 미래의 성장성도 있다면 지금 인기가 없는 건데요. 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좀 이렇게 성장주들, 미래가치 있는 종목들 좋아하는데 현재 가치도 꽤 있는 기업인데 미래가치도 있다면 좀 지금은 답답하지만 좀 숨통이 트일 날이 이 종목은 사실 30만 원만 넘어가면 숨통이 완전 트이거든요. 왜냐하면 30만 원으로 넘어가면 매물배율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30만 원 넘어가면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되고 또 바닥은 찍었니 해서 바닥은 당연히 찍었어요. 왜? 1년 반 동안 안 깨면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또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다만 좀 답답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답답한 걸 싫어하시면 한 30만 원이나 29만 원까지 기다려보시고 난 답답해도 좀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어 그러면 좀 이렇게 묻어놓는 마음으로 지금은 안 움직이니까 그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엔터 섹터는요? 하이브라든가 SM, JYP, YG가 있고 뭐 엔터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하이브가 핵심이고요. 왜냐면 우리는 일단은 시총 1위면서 차트가 탄탄하다면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하이브를 보면 하이브는 신규 상장되고 고점 찍고 저점 찍고 그 사이에서 정배열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네이버처럼 약간은 답답한 위치에 있습니다. 답답한. 근데 이제 답답한 위치에서 위로 올라갈 거니 아래로 내려갈 거니 해서 저는 아까 위로의 희망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차트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재무제표, 재료 다 세 가지를 다 보는 삼박자를 하니까 재료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하이브의 재료는 뭐가 있냐면 내년에 이제 완전체의 월드 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이브 BTS 완전체로 원래 월드 투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할 때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었나요? 뭐 미국에서 10만 광중, 영국에서 뭐 비틀즈가 했던 공연장에서 공연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내년에는 이슈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제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었냐면 미국의 골든 글러브인가요? 아카데미상 전에 이렇게 TV 드라마나 이런 거 같이 하는 골든 글러브 상에 캐대헌이 뭐 만화 쪽 애니메이션 쪽 후보로 올라갔다고 해요. 애니메이션만 된 건 아닌가 보다. 왜냐면 아바타, 뭐 주토피아2, 뭐 캐대헌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요. 세 개가 후보로. 그랬을 때 캐대헌은 어찌 보면 엄밀히 말하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름만 우리 거지 소니 픽처스가 만든 거고 캐나다에 좀 음향 기술 팀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수혜주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상으로는 수혜주를 찾자면 하이브죠. 왜? 하이브에는 BTS라는 그룹이 있죠. 그러면 BTS라는 그룹이 원래 세계적이긴 했지만 뭐 아미라는 팬 집단이 있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좋아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BTS 말고 다른 팀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이 있듯이 세계적으로도 BTS를 좋아하지 않았거나 또는 K-팝을 잘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캐대헌이 그거를 훨씬 확장시켰다고 보거든요. 왜? 넷플릭스는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고요. 그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는 넷플릭스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캐대헌이 1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캐대헌에서 우리는 뭐 라면 관련주, 김밥 관련주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자, 그런데 캐대헌의 진짜 수혜주는 누구냐면 그 헌트릭스라는 걸그룹이 나오고 사자보이즈라는 보이그룹이 나오는데요. 과연 그 만화 속 걸그룹 보이그룹과 가장 가까운 실물 그룹은 누굴까? 저는 단연코 BTS라고 보거든요. 단연코. 그래서 이미 세계적인 기반이 있는 BTS가 내년에 월드 투어를 할 때 캐대헌의 팬들이 야 사자보이즈가 실물이 나왔다. 라는 이슈가 저는 꽤 돌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정도 캐대헌 열풍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갓을 사간다고 합니다. 갓을 사가고 한복을 사가고. 왜? 캐대헌이 너무 좋았어. 캐대헌이 너무 좋았어. 그런데 실제 BTS는 과거 여러분들이 영상을 찾아보면 한국 무용을 접합시켜서 외국 콘서트를 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전략적인 하이브에서 BTS의 월드 투어에 한국 무용이나 한국적인 것들 분명히 접목을 시킬 거고요. 그럼 세계의 팬들은 캐대헌, 사자보이스의 실물이 나타났다고 열광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의 내년 주가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이 코스피전 상장이 확정됐는데 이에 따른 코스닥 시장에 수급 공백이나 2부 리그 전략 뭐 우려는 없는지랑 알테오젠 이후 에코프로, BM 등 또 다른 대형주의 연쇄 이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투자자라면 이에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까요?
될까요? 사실은 네. 제가 차트를 보는 것이 과거의 역사를 보고 미래에 그걸 투영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질문들은 사실은 과거에다 있었던 질문들이고 있었던 경험들이에요, 우리가. 네. 왜냐하면 지금 알테오전이 1등이니까 나가면 어떻게 돼? 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너무 많았는데 그랬던 적이. 제가 최근 몇 년만 생각해도 가장 최근에 셀트리온 있었죠. 가장 최근도 아니다. 셀트리온 있었죠. 네이버도 있었죠. 네. 굉장히 여러 번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한 시총 1, 2쯤 됐을 때 코스피로 넘어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지금 24조짜리인데요. 24조짜리 알테오젠이 거래소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코스닥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는 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실제 그래 왔으니까. 왜 그러는지, 네. 왜 그러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코스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훨씬 좋아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큰 펀드일수록 야 이쪽 투자해 이런 게 더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코스피 200은 현선물 프로그램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무조건 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테오젠은 아마 들어가면은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확률이 아주 높겠죠.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시총 24조짜리가 제약바이오가 들어가면 아마 거래소 제약바이오 순위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다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꽤 높은 시가총액이고 상징성이 있어서 코스피 200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절로 가는 게 자체적인 회사에서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알테오젠이 빠지는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 과거에도 그랬지만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보세요. 이 순위를 보면 재밌는데요. 알테오는 1등이 빠지면 뭐가 남죠? 에코프로 BM이 남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수급의 공백을 걱정하기보단 얘네가 좀 주목받을 수는 있겠다. 뭐 이런 거. 주목받을 수 있겠다. 왜냐면 한 시장의 시총 1위, 2위? 주목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코스피 200에 가면 현선물 거래도 필요하고 어떤 ETF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코스닥에도 있거든요. 코스닥 150도 있고 코스닥 150 ETF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총 비중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알테오젠이 빠지면 다른 종목에 투자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시총 비중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알테오젠이 빠져버리면 알테오젠 바로 아랫단에 있는 시총이 큰 애들한테 투자 비중이 좀 더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 수혜를 볼 애들이 에코프로 BM이겠죠. 그래서 특히 어제 에코프로가 22%가 올랐고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5%가 올랐는데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가능성 재료가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어요. 네. 9조입니다. 지금 8조 9천억. 요 아래 12위에 로보티즈가 있어요. 4조예요. 4조. 로보티즈는 지금 올해 들어서 아까 제가 올해의 상승률인데 로보티즈는 올해 상승률이 1150%입니다. 1150. 11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로봇 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과연 알테오젠이 빠지면 보시면 2차 전지가 하나, 둘, 제약바이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도체가 하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쪽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등의 반도체 시총 큰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리노곱이 탑10 안에 달랑달랑 끼어 있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하나 빠지는 거고요. 그러면 2차 전지 2개 남죠. 그리고 로봇이 2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로봇의 시총이 꽤 커지는 상황이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의 이미지가 여태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압도적이었다면 알테오젠이 가면 2차 전지 1, 2위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가 탑10 안에 끼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저는 더욱더 2차 전지랑 로봇의 호재일 가능성 높다. 알테오젠은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고 과거에도 많이 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상법 개정 관련해서 사야할 주식이 있다면요. 이번 상법 개정 새롭게 수혜 볼 수 있는 섹터 있을까요? 상법 개정안은 우리는 뭐 계속 늘 똑같은 생각을 하면 돼요. 자사주 소각이니까. 네. 자사주 비중이 높은.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업종이 뭔데 해서 지주사? 업종은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죠. 지주사 금융주. 그 다음 거기에 플러스 원래 또 지주사 금융주가 원래 언제 좋냐면 원래 11, 12월이 좋아요. 네. 왜? 배당 시즌이니까. 그래서 지주사 금융주는 배당 시즌하고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이 엮여있기 때문에 보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둘 중 하나만 골라라. 네. 하나만 골라라는 저는 금융주예요. 왜냐하면 금융주 차트가 훨씬 셉니다.
지주사는 고점에서 좀 밀려있는 차트. 아예 차트를 볼게요. 시총 1위가 어차피 대장주니까 KB금융이 금융주 중에서는 시총 1위네요. 그죠? 그럼 KB금융의 차트를 보면 고점에서 그다지 안 밀려있죠. 그다지 안 밀려있어. 심지어 10월 말보다 올라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0월 말보다 구주도주는 떨어져 있다. 네. 신주도주는 올라있다. 그런데 금융주는 어찌 보면 구주도주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11월과 12월 초에 더 올라와 있다. 그 이유는 방금 말한 두 가지.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 시즌이기 때문이다. 네.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지주사 시총 1위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SK 정도 뭐 괜찮겠네요. 그죠? SK 정도 이렇게 보실까요? SK도 역시 비슷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주와 지주사는 지금 좀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고점을 찍고 좀 조정받는 애들이 지주사에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지주사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3인방이 있습니다. 바로 한화, HD현대, 두산이거든요. 자, 한화 10월 말보다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 자, 그 다음 HD현대 10월 말에서 요렇게 적당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두산 역시 10월 말에서 이렇게 옆으로 좀 기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말은 지수 고점이다. 지수 고점부터 오늘까지 지수가 약간 올라와 있지만 그 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평범한 애들, 얘는 지금 딱 평범한 애들이에요. 지수 고점 대비 지수가 약간 올라와 있듯이 좀 그 정도 선까지. 그럼 얘는 지수 정도의 강도예요, 지금. 그래서 지주사 금융주는 지수 정도의 강도인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배당 시즌이고 자사 소각됩니다. 조방호는 10월 말보다 떨어져 있는데 구주도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좀 불안하다. 또는 제약바이오, 로봇, 자동차, 2차전지 이들은 10월 말보다 올라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금융주 지주회사는 딱 그 중간값 이유는 좀 더 약화될 수도 있었지만 상법 개정안과 배당 시즌이 이들을 지탱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오늘 다양한 섹터와 종목 점검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그럼 현금 1억 원이 있는 분이라면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12월의 마지막 투자죠. 저는 1억 정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종목 숫자를 먼저 말하고 싶어요. 네. 5개 정도 사는 게 좋다. 5개 이내. 왜냐면은 10개, 20개를 사면 이렇게 수익이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개를 사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죠. 2개까지도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한 3개에서 5개인데 5개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냥 5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5개의 업종을 고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5개의 업종의 탑픽 종목. 그럼 5개의 업종은 이미 오늘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도체는 하나 좀 있으면 좋겠고요. 네. 반도체. 제약바이오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제약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로봇. 요 5개 정도가 네. 제가 생각하는 5업종 2천만 원씩 1억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업종의 종목은 종목을 제가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네.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탑픽 종목을 선정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재료도 살펴보고 차트도 살펴보고 네. 재무제표도 살펴봐서 비교를 해가면서 이 업종엔 이게 나랑 제일 잘 맞네. 이런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이세훈사님과 김작가TV가 함께하는 멤버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신청하시면 되고, 근데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로봇이면 이 중에서 그러면 2개를 좀 떨어낸다 칠게요. 2개를 3개로 줄인다면요. 줄이겠습니다. 좀 더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그동안 올랐다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꽤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올랐다고 할 수도 있는 업종인 게 일단 빼고 전 로봇은 꼭 끼고 싶고요. 로봇. 자동차 꼭 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현대오토에버 지난주 목요일날 현대오토에버 금요일날 현대차의 움직임은 네.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이런 표시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네. 로봇,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렇게 좀 세 개를 고르고 싶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이게 이제 AI냐 제약바이오냐 애매한 게 있어요. 의료 AI가. 저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만약 의료 AI가 들어간다면 네. 의료 AI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의료 AI 또는 비만 쪽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기 쪽, 그래서 네. 의료 AI, 의료기기, 그리고 그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수능이라는 특성 때문에 네.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의료계로 다들 갔다. 그들이 의료기기도 만들고 의료 AI에서 신약 개발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삼성전자도 만든 나라인데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 없습니다. 자동차도 만드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삼성 바이오로스의 시총이 크지만 정말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기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올해 12월에 올해 2025년에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 이제 신년에 뵈야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기간 개념, 시간 개념이 좀 철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되고요. 2025년이 거의 다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 2026년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수 차트, 탑다운상 지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신고가 근처에 와 있거든요. 돌파한다면은 4,300, 400, 만이랑 500까지. 그래서 뭐 언제까지 갈 수 있냐에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적당한 시즌. 왜 4월부터 움직여서 1년 간다 치면 내년 상반기죠. 정말 불장이 온다면 하반기까지 또는 5,000 이상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내년 상반기 한 4,500쯤 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제가 해드리고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는 12월엔 못 가더라도 내년 1월, 2월 안에는 신고가를 뚫고 4,300, 400, 500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강세장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세무사님과 이제 김작가 TV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실전 투자의 이제 마스터 클래스가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5개월 진행되었는데 이세무사님 어떻게 지난 5개월 동안 어떠셨나요? 두 가지를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 목적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하고 하루의 장을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또 하나는 실질적인 수익에 도움을 주는 목적. 네. 그래서 제가 선정하는 한 달에 한 번 선정하는 16종목이 네. 잘 움직이면 그래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셨다면 네. 수익이 나실 텐데 라는 생각으로 잘 집중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두 가지 목적 다 두 마리 토끼 잡은 6개월 있다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무사님이 매달 이제 16개 종목을 이제 5개월 동안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달별로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를 추천한 날과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오늘 제가 전체를 한번 80에서 90개 정도 종목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봤는데 7월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른 종목이 많더라고요. 산일전기가 이제 81.3%, 그 다음에 APR이 88.3% 오늘 종가 기준으로요. SK하이닉스가 111%, 그리고 현대오토바이가 87%인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알 수 없으니까 우리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 벤치마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코스피가 그 동기간 대비 이제 35.7%, 그래서 제가 35.7%보다 크게 오른 종목만 이제 리스트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또 삼성전기가 70.5%, 유로필이 73.1%,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DI가 63%, 현대오토웨버가 84.7%. 로보스타 많이 올랐습니다. 28,950원이 77,200원으로 166%가 오른 거죠. 거의 한 1.6배 정도가 오른 거고, 10월 달에는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 이제 유로피 44.5%, 시메스가 38.4%. 그리고 11월에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이 적겠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벤치마크가 0.9% 올랐을 때 대덕전자기 29%, LG이노텍이 19.3%. 지난 5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심지어 이제 저희가 프리미엄 강좌도 이제 오픈을 했는데, 프리미엄에서는 이제 그 날별로 종목을 좀 오픈하시던데, 매일. 평일 기준으로요. 12월 1일에 유로핏을 오픈하셨는데, 그새 이제 14% 올랐고, 12월 2일에 링크 솔루션 오픈했는데, 38%. 12월 3일에는 현대 오토웨버를 추천하셨는데, 35%가 올랐더라고요. 하루 이틀 만의 결과입니다. 네네네. 어떻게 지금 지난 결과를 이제 제가 직접 좀 데이터로 보여드린 거잖아요. 어떠신가요? 확실히 우리 김 작가님이 재테크 유튜버를 오래 하셔서 거의 반 이제 전문가가 됐네요. 왜냐면은 제가 강의할 때 늘 말씀드리거든요. 자신의 수익률을 과신하지 말고 데이터를 명확히 체크를 해보고 또 하나는 시장 수익률과 무조건 비교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 수익률이 컸을 때 내가 얼마나 오버폼이 났는지,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났을 때 내가 얼마나 잘 방어를 했는지.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 중에 이제 월별 공개 16종목의 핵심은 16종목도 중요하지만 8개의 기법에 따른 사례 종목, 또 8개의 성장 산업에 따른 탑픽 종목이라는 거 같이 공부를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수익률하고 비교를 했지만 사실 7,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수가 30%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30% 오른 건 평균값을 한 건데 그래도 80%, 100% 오른 종목들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11월 달에 제일 높았던 수익이 대덕전자 29%, LNC 바이오 20% 해서 야 이거 20% 10밖에 못 올랐어 하지만 코스피는 딱 보합이었다는 거. 그래서 보합일 때 좀 그 정도 실적이 나와서 다행스럽고, 또 하나는 작두 탔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프리미엄 강좌에서 요즘에 작두를 타고 계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고 다음날 상한가를 가거나 한 20%만 올라도 작두 탔다 그러는데
한 번만 그래도 작두타는 건데 12월 1일, 2일, 3일 3연속으로 뉴로핏, 링크솔루션, 현대오토에버 말하자마자 다음날부터 거의 막 20, 30%씩 급등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수페셜티 케미칼을 전고체 배터리를 말을 했었는데 바로 오늘 15%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공격적인 재테크 용어가 물 들어올 때 노저란데 어쨌든 제가 지금 요즘 잘 맞추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이용해서 노를 많이 저으시고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맞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추천한 이제 날짜와 그다음에 사실 이 지금 12월 9일 주가가 아니라 더 최고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청자분들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점을 하면 어느 종목이든 그 날짜에 맞춰서 다 오른 걸로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12월 9일 주가로 이제 다 통일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사실 벤치마크만큼 뭐 비슷하게 올랐거나 벤치마크만큼 물론 안 되거나 물론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지만 세무사님이 이제 그 강좌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피드백도 이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난 종목은 잘 보존하고 마이너스 난 종목은 잘 손절을 한다면 사실 그 수익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세무사님이라고 해서 매달 16개 종목을 말하는 거를 100% 맞춘 사람은 일단 세상에 없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다 사기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가 강의할 때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법, 예를 들어 요즘에 제일 잘 맞는 기법이 신고가 매매 기법인데요. 보통 투자자들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게 뭐냐면 신고가 매매 기법은 정말 좋은 기법인데요. 10번 들어가면 6번은 성공하고 4번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신고가 매매 기법 잘 배웠어 하고서 2번 들어가는데 2번 다 실패하면 아유 이런 그지 같은 기법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6종목 또는 프리미엄에서 매일 하는 종목들이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보통 분들이 10개를 하면 5개 오르고 5개 떨어진다면 저는 10개를 하면 5.5개 내지는 6개가 오르고 뭐 4.5개 내지는 4개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좀 더 높은 확률 그게 이제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정말 작은 확률이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다가오는데 저도 10개 중에 5.5개 또는 6개 정도 맞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월별로 공개되는 일반 가정이 있고 그리고 매일 공개되는 프리미엄 가정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은 이제 슈퍼개미 이종윤 세무사님이 CEO로 실전 투자 전략을 매일 함께 학습하고 훈련하고 매일 출근 전후 5분 활용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추세 각인된 시장의 주도주 이종윤 세무사님이 유망 섹터 16선을 매월 초 이제 영상 BOD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 장중, 마감 브리핑, 핵심 시향 인사이트 30, 신고가 분석, 실전 투자 비법 대공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거고요. 또 특별한 게 뭐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 그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잖아요. 그래서 매일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에는 이 16종목을 함께 공부해봐요. 이렇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기본 베이직 과정이고 프리미엄 과정은 이제 매일 오픈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과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16종목을 8개의 기법과 8개의 성장 산업과 함께 사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달에 한 번은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요. 녹화일 기준으로 바로 그저께 일요일 날 또 많은 분들이 저랑 오셔서 함께 호흡하면서 오프라인 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달에 한 번 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나머지 2달은 이렇게 종목으로 텍스트로 보내주는 16종목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이 하루 1,000원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이제 월별로 16개 종목이 오픈되는 것과 세무사님의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물론 프리미엄 과정은 그것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대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한 종목씩 오픈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투자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은 보너스가 사실 더 큽니다. 뭐냐면 그게 있군요. 저 월간 강의 16종목 중에 10% 이상 오르거나 10% 이상 떨어지는 종목이 생기면 긴급 방송을 하는 거죠. 긴급 방송을 하는 걸 했습니다. 대처 방법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일요일 날 16종목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6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가 월요일 날 20%가 올랐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스팟 방송을 했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11월도 그렇고 10월도 그렇고 한 달에 한 5번 정도 10% 이상 오를
때가 한 5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에게 원래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너스로 10%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면 스팟 방송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스팟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가격 인상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연말 특가 마지막으로 일단은 하루 1,000원으로 이제 가격을 계속 유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 여러분 프리미엄 가정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투자금이 크신 분이 저희는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금이 크지 않은데 무리하게 투자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에서도 우리가 조급함이 모든 걸 망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이 좀 작으신 분들은 하루 1,000원으로 공부를 하시고 투자금이 나중에 많이 모이신 분들은 프리미엄 가정으로 넘어오셔서 더 큰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투자를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 이세무사님과 함께 투자를 하면서 더 큰 자산을 일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세무사님과는 또 2026년 신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슈퍼게임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